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방송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알림 설정 종모형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영상 다 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좀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천대유의 이 100여 명의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요. 황당한 점은 박영수, 김수남 등 탄핵의 주범들과 탄핵을 막아야 했던 곽상도, 이경재 변호사 등이 함께 연루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한 처신이고 특히 우파 국민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터졌어요. 문재인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이 우파인 척 현재 보수 대통령을 하겠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도 화천대유에 연루가 된 듯 보입니다. 전 진짜 예전부터 의심을 했었거든요. 이자가 왜 화천대유에 말이 안 나올까? 그런데 나왔어요. 안 그래도 탄핵의 주범 중에 주범인 박영수 특검이 여기저기 뇌물을 받아먹고 또한 화천대유라는 곳에서 법률 자문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당연히 돈 좋아하는 이 윤석열이가 여기 안 끼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국민일보 기사에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의 아버지에게 19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해줬다라는 폭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씨의 아들 이 퇴직금 50억 원에 이어서 천화동임의 핵심인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대법관도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놈의 퇴직금이었다가 뭐 산재했다가 사람이 죽어도 1억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50억이 나오니? 아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만큼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말해도 다 믿을 거야, 쟤네들은. 이거 아니겠어요? 아우, 우라통이 터집니다. 화천대유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 또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거물급 법조인들을 모조리 쌍그리 섭외한 이 김만배와 윤석열이 형동생 사이로 매우 친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또한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 이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을 추천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들었지만 이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윤석열을 최동욱과 함께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 고발하면서 이자를 넣으라오 이렇게 하고 늦지 않았어요. 아무튼 근데 김만배 이자도 우리 성렬이 형을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박영수 특검에게 추천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요즘 많은 소식을 접해서 아시겠지만 20년을 넘게 법조 출입 기자로서 곽상도, 박영수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또 강찬우 이런 사람들 이 잘 나가는 검사들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이 빠지면 섭섭하죠. 매우. 자,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기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습니까? 정치검사인데 부어라 마셔라. 당연히 김만배를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김의겸이가 지난번 폭로에 이어서 또다시 폭로를 했습니다.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에 김만배가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면서 당시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시작하기 전 법조 출입기자 일진 여러 명을 불러 모았다. 그러면서 이때 박영수 특검의 부탁을 받고 일진 기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기자가 바로 김만배 기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박영수 특검은 수사팀장은 누구 시키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기자들은 쭈뼛쭈뼛 하는데 김만배 기자가 선뜻 나서가지고 성렬이 형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어휴, 김만배가 윤석열하고 엄청 가깝구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어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의 부친 소유의 단독주택을 구입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윤석열의 부친은 시세보다 싼 19억 원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운계약서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을 경우 뇌물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러면 또 빵식이 너는 김의겸의 말을 믿냐?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의혹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게요. 좀 이따 윤석열의 아버님의 해명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신뢰가 가는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식인지. 자, 윤석열은 모든 게 우연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고소고발을 하기 바라고 먼저 이 김만배와 무슨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희지부지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친여 성향의 열림공감TV도 이 같은 타이틀로 이 방송을 했는데요. 김만배 씨의 친누나인 김 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천화동인 3호와 연희동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소유자와 윤 전 총장의 부친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팔려고 한 사람도 없고 굳이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매매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서 부동산 업소를 통해 나온 매물을 산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서로 통해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이 워딩만 보면 열린공감TV의 주장은 정황으로 봤을 때 부당하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팩트는 아직까지 아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정황상 이런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도 아니면 아니다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의 부친인 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요. 이 말이 맞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들을 보면요. 이게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윤석열이 원체 검사를 하면서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수사팀장으로 얼마나 많은 조작 날조로 옳지 않은 수사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현재까지 반성은커녕 지속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의 해명도 의심적인 점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아니면 이런 의혹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큰지를 L자 패턴, 태블릿 PC, 잠금 패턴을 쓱 했더니 한 방에 쓱 열리는 그 확률보다 얼마나 낮고 높은지를 한번 판가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 교수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버지죠.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아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부동산 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천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면서 그중 한 곳인 부동산에서 3명 정도의 소개를 받았고 그중 한 명인 김명옥에게 부동산 중개에 내놓은 금액대로 총 19억 원에 매도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중에 한 명인 김명옥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다운 계약서의 의혹과 이 뇌물이라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요? 3명 중에 한 명인 김명옥 씨에게 매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5,200만 국민 중에 어떻게 3명으로 저렇게 딱 추려서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우연하게 이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 이 사람이 매도했다라는 말을 윤석열의 부친의 말씀도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3명 중에 1명 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3명은 또 누구 소개로 어떤 관계인데 그 3명 중에 1명이 왜 또 그 사람이 끼어있냐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했던 분들이 그냥 획 잡아 돌려갖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했어요? 이런 듯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조작 날조로 억울하게 감옥 보낸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의 손에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한 사람이 윤석열 지지하고 앉아 있어요. 아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겠죠? 완전 배신자죠. 자, 윤석열이 화천대유와 엮인다면 화천대유 만세를 부를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들이. 말이 안 돼도 되는 것처럼 억지 논리로 우겨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화천대유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릴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현재 화천대유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시면 탄핵 주범들과 탄핵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또 여야가 완전히 뒤죽박죽 뒤엉켜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셨겠지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내용이 어떤지를. 죽음 앞에서는요, 뭐 신분, 직급, 뭐 이런 거, 돈 이런 것도 없어요. 배신에 배신, 또 물불을 가르지 않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천대유를 통해서 서로 뒤엉켜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히 어디서든지 어느 시점에서 탄핵의 진실이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도 이재명을 치기 위해서 수년을 고생하고 김치 묶이듯이 묶여왔다가 대선 전에 한 방을 터뜨렸는데 이거 반응이 뭐 탄핵 세력들만 지구장창하고 잘못하면 지가 가게 생겼고 이것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모르죠. 수도권에서 이낙연 말 맞다나 뒤집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저 짝의 후보가. 그렇다면 문재인이 살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그게 또 궁금하고 또 이재명도 보통이 아닌 것이 이자도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분명히 이자는 반대할 거예요. 내각제를 하게 되면 지가 죽는 게 뻔히 알아요. 어떻게 됐든 살아남아서 대통령제에 지가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 세력을 감옥에 싹 다 넣어버리고 지가 문재인보다 더한 독재를 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이재명을 무조건 견제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탄핵파와 탄핵을 막는 자들을 동시에 한 지붕에 엮어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문재인이 자신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려고 머리를 또 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입장에서 탄핵 주범들과 탄핵을 수비하는 이 법조인들을 모조리 돈으로 매수한 다음에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탄핵의 공격수와 수비수들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묻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 자신도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 한간에 이재명이 북한과 내부의 이 간첩들과 내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주범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또 측근에 누가 있습니까? 안민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 건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입을 다 틀어 막아버리는 그래서 자신이 집권하는데 방해물을 다 막아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보통 놈들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탄핵파와 탄핵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의 이 서로 간의 배신으로 얽히고 설켜갖고 어디서 터지든 핵폭탄급 비리가 하나 터져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에게 뒤지고 있는 이낙연도 이것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폭로 없는 폭도 다 만들어서 터뜨려갖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원래 이 우파의 국민의힘들은요 싸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그냥 배제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원래 정권 말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여지까지 항상 정권 말에 그래 왔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그냥 뚝이 무너져갖고 그냥 일파만파 퍼져갖고 정권이 그냥 몰락되는 다 감옥 가는 그런 현상이 없었던 정권이 어디 있어요. 싹 다 거의 최근에 보면 다 그런 식이었죠. 추미애도 무시 못할 여자예요. 저 여자도 아직까지 대선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여자도 무시 못해요. 언제 어디서 희한한 짓거리를 할지 모른다니까요. 노무현 탄핵도 저 여자가 했죠. 드루킹 사건도 저 여자가 했죠. 이 못할 게 없어요. 이 뭐 또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내부에 어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게 누구에게 터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화천대유에 우리 탄핵을 막는 그런 우리가 믿었던 우파 세력들이 끼어 있어서 조금 분노도 하고 그랬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이재명과 이낙연과 문재인 그리고 또 추미애 등등등 그다음에 탄핵파와 탄핵을 막는 세력 간에 자기들이 살기 위한 이 멍멍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